미군은 이미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해가지고 본국으로 가져간 게 뭐 오래됐습니다. 그때마다 북한은 돈을 주고 팔았어요. 지금 시신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해 발굴하자고 하면 받아줄 겁니다. 그것은 장사가 되니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국정연설에서 지금 시기에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유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국군 포로하고 납북자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까 막 2차적으로 유해 발굴이라도 시신이라도 가져가라. 이것이 큰 공인 것처럼 생색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남북 이산가족 가지고 생색내는 거 사기치는 거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 동물원 쇼 아닙니까? 동물원 같은 금강산에 양쪽 사람들 불러가지고 3일 동안 만나게 해놓고는 이별하면은 영원한 생이별이 되는 또 다른 이산을 만드는 이산가족 동물원 쇼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동물원 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2천 가구가 만났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을 자기들이 그 이산가족 모임에서 계산하는 거 보면 한 가족 만나는데 들어간 돈이 우리가 북한에 준 돈이 9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9억. 그걸 위해서 뭐 살주고 빌어준 걸 가지고 다 연동시켜서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를 날린다는 이야기인데, 더구나 작년 내는 납북자 어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 쪽에서 납북 어부 데리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올라간 가족하고 만나게 하면서 그 납북 어부가 남한에서는 공부도 못했는데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 때문에 공부 잘하고 있다고 이런 선전시켜가지고 납북자 문제까지도 이산가족이라는 이상한 쇼의 하나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이것을 연장 요와 비슷한 유해 발굴 끈을 하나 또 크게 띄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연설에 이명박 대통령이 6.25 60주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6.25 60주년이라고 하면은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는 그 6.25가 해방인지 전쟁인지 모릅니다.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는 대답을 하는 20대가 21%나 되고 어른 중에서는 15% 약 500만 명이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대통령이 6.25 60주년 같은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6.25 남침전쟁 60주년이라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6.25 60주년은 그냥 대화해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공식적인 연설을 할 때는 반드시 6.25 남침전쟁 60주년, 6.25 남침 60주년이라고 해야지 왜 6.25 60주년이라고 합니까? 2000년 6월 25일 날 그때 6.15 회담 직후에 있었던 그 6.25 남침 50주년 행사에서 김대중 씨가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6.25 남침이 북한에 의한 것이다. 김일성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6.25 비극의 원인은 분단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스탈린이 세계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한 짓이며 원인으로 올라가 보면은 근대화에 실패한 우리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을 엉뚱한 사람한테 다 떠넘겨 버리고 김일성, 김정일만 확 빼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6.25 60주년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김대중 씨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굳이 책임자를 가리지 말자고 하는 이런 흐리멍텅한 역사의식을 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다 가게 되었어요. 정교조 교사들이 6.25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좌경적 어떤 역사관 이게 어느덧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까지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 화폐개혁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또 김정일하고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상상을 하면 이건 악몽입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통일의 찬스가 왔어요. 통일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도 북한에까지 가가지고 김정일을 만나면은 떨어지고 있는 김정일의 위신을 다시 올려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대량의 쌀과 비료 등 지원을 한다면은 이제는 유엔 결의하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대북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도 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남한의 종북 세력들은 그동안 좀 약화됐다가 다시 제철을 만나는 듯이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하고는 안 만나는 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더라도 그 전략적 목표는 김정일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회담의 전략적 목표는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 인민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전략회담이 될 것인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약하다고 보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이념 무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주변에서 지금 비밀리에 회담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애국심과 통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의 인기를 높이려는 데 주력하는 것 같기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남한에서 덕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손해를 봤습니다. 또 제대로 못 살았어요. 이 김정일하고 김일성을 만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 12명 이름을 뽑아보니까 다 좋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구, 김규식, 이후락, 정세동, 박철은, 박지원, 김대중, 노무현, 임동원, 이렇게 쭉 꼽아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암살당하고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그 사람들 이상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종교적 차원의 이 설명이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인간이 탈을 하고 있지만은 악마 아니겠어요? 악마. 아니 사람 어떤 동물이 동족을 300만이나 죽이는 동물이 있습니까? 사자가 뭐 잔인한지 너그러운지는 모르지만은 동족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자는 이거 인간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자가 갇혀서 700만 명을 죽였는데, 그자하고 만나가지고 그자하고 만나는 것을 황공스럽게 생각하고 그자하고 만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자하고 만나가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더러운 마음, 그 치사한 마음, 거기에 저주가 끼이는 것이죠. 저주가 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악마하고 악수해가지고 웃으면서 민족 문제를 논의하고 그러면서 인권 문제 국군포로 납북자는 싹 뒤로 물러버리고, 그러면은 이 역사에도 어느 정도 정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이냐, 그 결과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 관계는 잘 했습니다. 70점,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경제관리는 9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한의 자인 문제와 정교조 문제라든지 민노총, 민노당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여기에 말하자면 그 중도신용이 이 법치라든지 안보 이런 데 적용될 때는 아주 그 위험한 쪽으로 갔지만 경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인기가 50% 이상 높아졌어요.